네, 그러면 오늘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애플, 그리고 아마존, 구글과 함께 S&P 500에서 항상 탑을 달리고 있는 이 네 개 회사가 항상 탑을 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보통 이제 2, 3위를 하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애플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항상 최선두에 있는 기업입니다. 티커는 MSFT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요. 시총은 2조 5,375억 달러, 네, 하나로 3,300조 정도 되고요. 지난번 이제 애플 시총 비교했을 때와 같이 코스피 시총이 한 2천조 되니까, 네, 코스피 시총보다 많고, 코스피 코스닥 합친 시총 정도, 네, 되겠네요. 네, 1년 이제 연간 매출은 한 2천억 달러, 한 270조 정도 되고, 그다음에 순이익은 690억, 그러니까 한 90조 정도 되겠네요. EPS는 9달러고 ROE는 38.5. 네,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펀은 36배, PBR은 한 13배 정도 나오네요. 뭐 준수하다고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그래도 이제 퍼가 높게 받는 이제 기술주 섹터에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주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뱅가드가 8.6%, VOO 같은 이제 S&P 500 ETF 같은 거 이제 구성하고 있는 그 종목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블랙락이 7.1%, 스티브 발머가 4.5%, 빌 게이츠가 0.9%. 빌 게이츠는 대부분 이제 주식을 이제 팔고 이제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재생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거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이제 뭐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은 굉장히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네임이 있기 때문에 뭐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업 운영 자체에서는 주주 가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그렇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주주들입니다. 주요 매출 구성은 More Personal Computing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roductive and Business Process가 32%, Intelligent Cloud가 38%, 이렇게 3대 3대 3으로 굉장히 비율이 아주 좋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 국내가 51%, 해외가 49%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이제 비율이 황금 비율이죠. 너무 해외 의존되어 있지도 않고 너무 국내에 치중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매출 구성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3대 3대 3으로 딱 나눠져 있고요. 물론 이제 이들이 그렇게 이제 구성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어느 정도 이 비율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년부터 23년 올해 최근까지 이제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을 살펴보면요, 꾸준하게 매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순이익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18년부터 22년까지의 해외와 국내, 여기서 국내는 이제 미국이죠.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49%에서 51%. 그러니까 5대5가 정확하게 나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매출 파일을 이제 나눠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요, 여기 메뉴에 있는 것이 애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피스 사업이고요. 뭐 엑셀이라든지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거는 이제 윈도우즈. 그다음에 이거는 엑스박스라고 하는 이제 비디오 콘솔 게임 그쪽
그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링크드인이라고 해가지고 소셜 및 구인구직 관련한 서비스죠.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사람들이 잘 이제 주식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윈도우 파는 회사, 오피스 파는 회사 정도로만 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너무 이제 오래된 회사 아니냐, 너무 좀 그냥 뭐 윈도우 오피스 말고 뭐 딱히 뭐가 있냐, 너무 이제 좀 한물간 회사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주식 공부를 하면서 회사 기업 분석을 하고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아주 핫한 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모든 분야가 뭐 윈도우 빼고, 네, 다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연도별로 해가지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눈 거고요. 역시나 보시면은 뭐 그래프가 대부분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조금 조금씩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다 대부분의 모든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22년에 이제 어닝이랑 뭐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을 이제 오버뷰 한 건데, 보시면은 뭐 매출, 그 다음에 이익, 영업이익, 이익, 순이익, 그 다음에 그 EPS, 그 다음에 그 캐시플로우, 네, 영업이익, 캐시플로우 이런 것들이 뭐 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모든 게 다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꾸준하게 성장해왔던 회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 하나, More Personal Computing에 대한 부분을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윈도우즈가 있고요. 엑스박스라고 하는 이제 게임기, 뭐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과 함께 그런 이제 비디오 콘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빙은 요즘에 뭐 챗 GPT 때문에 굉장히 핫해진 뭐, 네, 검색 엔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개발자들 관련해서 뭐 그런 거고, 뭐 라이센싱, 그 다음에 서피스, 네,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게임 분야를 살펴보면요, 마인크래프트, 네, 다 아시죠? 마인크래프트. 뭐 게임 쪽 전혀 모르시거나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지만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모장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하게 돼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산하로 이제 서비스하고 있죠. 이 게임이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은, 게임을 잘 모르고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누구나 한 번쯤 해봤던 게임, 아주 오래된 게임, 네,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죠. 네, 그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뭐 컴퓨터로도 하고 뭐 비디오 게임으로도 하고 휴대폰으로도 하고, 뭐 정말 뭐 옛날에는 무슨 뭐 전자사전이라든지 뭔가 조그만한 어떤 전자기기다 싶으면은 기본 게임이 깔려 있다고 하면 무조건 테트리스가 다 깔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기초적이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 해왔던 테트리스 게임. 네, 그 게임보다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긴 게임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크래프트가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했고, 심지어 이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한국에서도 뭐 이렇게 코딩 관련 교육을 하는 것 같지만은, 미국에서는 아예 정식 그 코딩 교과목에 아예 마인크래프트를 가지고 코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게임이 마인크래프트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마인크래프트의 라이브 먼슬리 플레이어를 살펴보면요, 이게 지금 이제 밀리언이죠. 그래서 한 1억 7,500만 명 정도가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파란색이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이때 올랐다가 지금 살짝 이제 떨어진, 이제 6월달, 5월달, 6월달 들어서 6월달 들어서 줄어들었구나. 줄어들었네요. 네. 그래서 엄청난 게임이다. 기본적으로
달에 1억 명 이상, 1억 7천 명, 최소 뭐 1억 5천 명 이상이 즐기는 게임이 마인크래프트다. 그리고 이제 뭐 마인크래프트는 이제 PC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모바일 한정 이제 매출 자료가 있어가지고 가져온 건데 보시면은 네 15년부터 꾸준하게 쭉쭉쭉쭉쭉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2년에 이렇게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대부분의 게임 산업, 이 게임 비즈니스 자체가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많이 이제 그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효과가 아닐까, 네,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엑스박스라는 게임이 이렇게 생긴 게임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X 시리즈 엑스박스 X와 엑스박스 S가 있습니다. X와 S. 네, 이게 X고 이게 S인데,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기계가 있고요. 이걸로 이제 디스플레이 TV에 이제 연결해서 즐기는 게임이죠. 네, 이 엑스박스 이제 먼슬리로 사용하는 유저들을 살펴보면요. 역시나 16년 1분기에 밀리언이니까 3,900만 명에서 쭉쭉쭉 해서 1억 2천만 명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이거 같은 자료가 들어간 모양이네요. 네. 그다음에 엑스박스랑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네, 매출 비교를 해보면요.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은 엑스박스보다 훨씬 오래된 게임이고, 뭐, 일단은 일본 내에서도, 네, 아주 견고한 이제 게임기로 이제 자리 잡아 있는, 네, 게임기죠.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토탈 했을 때 엑스박스와 플레이스테이션인데, 참고로 이 비디오 게임 중에서는 엑스박스가 플레이스테이션 다음 가는, 2위의 비디오 게임기입니다. 네, 그 정도로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을 살펴보면은 15년부터 23년 최분기까지 해서 살펴보면은 네, 매출이 네, 이렇게 튀어 올라가서 네,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엑스박스 이 게이밍, 마이크로소프트 게이밍 분야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쪽을 살펴보면요, 글로벌 OS 마크의 2022년을 살펴보면 윈도우가 이제 76%, 물론 이제 모바일로 하면은 모바일은 대부분 이제 안드로이드랑 이제 애플의 iOS가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이제 데스크탑 OS 기준입니다. 데스크탑 OS 기준으로 했을 때 윈도우가 76%고요. 맥이 애플이 만드는 맥이 15%, 그 다음에 리눅스, 구글 크롬이 2%,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이 5%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제 그래프로 되어 있는 자료는 따로 찾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이런 뭐 IT 기사는 꾸준히 이제 살펴보고 지켜보는데요. 지금 아이패드를 필두로 해서 애플 쪽 기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태블릿은 사실 아이패드가 거의 뭐 장악하다시피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게임을 잘 하지 않거나 혹은 그냥 뭐 그냥 집에서 간단한 뭐 업무나 간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트북으로 이제 그 맥북 에어 같은 거, 네, 그런 이제 애플의 노트북을 사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폰에서 익숙해진 것이 아이패드로 넘어가서 아이패드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애플 노트북으로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데스크탑, 랩탑 이런 쪽에도 점점 애플의 이 점유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뭐 약간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우즈가 네, 압도적이긴 합니다. 이것이 갑자기 뒤엎어질 일은 없습니다. 네. 이것은 뭐 점진적으로 네, 조금씩 뭐 줄어들 수는 있더라도 이 정도 76%의 파이는 윈도우즈가 뭐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네, 뭐 못해도 뭐 한 70% 이상은 가져가지 않을까. 사실 이게 80%에서 내려갔을 때 굉장히 좀 충격이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 정도의 뭐 윈도우즈는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윈도우에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에 윈도우 10, 11, 7, 8.1, 8, XP 뭐 기타 등등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10이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 윈도우 11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걸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 텐데, 윈도우 이제 OEM은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거에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깔린 상태에서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그 제조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윈도우를 사서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같이 팔기 때문인데, 지금 최근에 PC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는 기사를 뭐 이제 뉴스를 많이 보시거나 IT 쪽 관심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PC 노트북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서 그와 함께 이런 삼성 반도체 이쪽 시장도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삼성 쪽 관심이 있으신 분도 이 기사를 알 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디바이스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윈도우즈 OEM 매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여실히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가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판매를 꾸준하게 했지만은 윈도우 8에서 윈도우 10 넘어갈 때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윈도우 8을 정식 버전을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윈도우 10을 그냥 무료로 일정 기간 내에 하면은 다 업그레이드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윈도우 11이 나와 있는데 윈도우 11 또한 지금 다 무료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티아 나델라 CEO가 기본적으로 이제 오픈형, 개방형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좀 폐쇄적이었던 윈도우를 좀 이제 개방시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EOS를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무료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뭐 어떤 기간 내에서는 무조건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줄 거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당연히 윈도우가 돈을 받고 팔던 제품이니까 돈을 안 받고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네, 뭐 그런 요인도 있고, 이런 OEM 매출이 줄어드는 이 전체적인 PC 시장의 침체로 인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윈도우 쪽 매출만 좀 역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매출이 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이제 그와 반면에 윈도우즈 365 클라우드 PC라는 거를 이제 한 2, 3년? 뭐 정도 전에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이 윈도우즈 365 클라우드 PC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컴퓨터가 집에 있어요. 컴퓨터가 집에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인터넷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예요. 그런데 좀 더 고성능의 컴퓨터를 쓰고 싶으면은 내가 목돈을 들여서 컴퓨터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아예 클라우드 형태로 그냥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쓸 수 있게끔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계만 있다면은 그냥 이렇게 접속해서 컴퓨터를 쓸 수가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인터넷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 클라우드 상에서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접속을 종료했다 그러면은 내가 작업하던 뭐 인터넷 창이라든지 프로그램 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접속하면 원래 작업하던 그 순간부터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클라우드 PC, 접속하는 PC이기 때문에 아예 부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냥 365일 그냥 24시간 부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나는 접속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윈도우즈 365 플러스 클라우드 PC라는 것으로 서비스를 하는데, 요금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듀얼코어, 뭐 이제 쿼드코어 이런 CPU 프로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램 4기가 램, 8기가 램, 16기가 램, 32기가 램 있고, 그 다음에 저장소 당연히 이건 다 SSD고요. 그래서 뭐 64기가 저장소를 쓰겠다, 뭐 256기가 저장소를 쓰겠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월간
이제 구독료가 이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자동 갱신, 이제 뭐 하이브리드 혜택 포함했을 때 쓰는 거고, 어쨌든 내가 만약에 이 정도의 PC 성능에 되는 컴퓨터를 쓰고 싶다. 여기에는 이제 윈도우 플러스 오피스,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포함된 가격인데,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월 47,900원만 내면은 이런 사양의 컴퓨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더 높은 성능을 원하면은 뭐 15만원, 20만원 이런 정도의 금액을 내면은 이 정도의 성능을 내는 PC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주로 이거는 이제 B2B 기업들 그 향으로 해가지고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365라는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고사양 PC가 없어도 언제든지 접속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서피스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태블릿 PC고요. 태블릿 PC이자 노트북입니다. 이렇게 이제 키보드가 그 위에 이제 그 커버 형태로 플립 커버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이제 자석 형태로 돼 있어서 탈부착이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윈도우가 깔려 있는 태블릿 PC입니다. 이게 이제 서피스고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PC 마켓에서 이 서피스가 차지하는 게 사실 2020년에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피스라는 윈도우가 탑재된 태블릿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아이패드가 시장을 다 장악하기 전만 하더라도 뭐 안드로이드도 있고 뭐 이제 윈도우즈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양분되어 있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삼성 갤럭시 뭐 수준의 뭐 그런 안드로이드 기반의 태블릿 PC 말고는 다 이제 아이패드를 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제작하는 태블릿인 서피스,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2% 정도밖에 되진 않아서 네, 좀 미미하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서피스는 이것 또한 주로 이제 비즈니스 용도로 많이 이제 구매를 하죠. 저게 성능이 굉장한 고성능의 일종의 PC 노트북이기 때문에 그냥 고사양 노트북을 산다 생각하고 저 서피스라는 태블릿을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용도가 거의 비즈니스 용도고, 뭐 가끔 이제 교육용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네, 뭐 그렇고,